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등산 동아리에서 겪었던 이야기이다. 지방에서 조금 더 외지에 살다가 헐로 서울의 K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하여 올라와 지내고 있었다. 워낙 사교성이 별로 없어서 같은 학과 내에서도 친구가 그다지 없었다. 그렇게 혼자 다니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식당에 붙어있는 등산 동아리 모집 광고를 보고 이거다 싶어서 가입을 하러 찾아갔다. 그 동아리에는 학교에서도 핑카로 소문난 같은 학과 동기였던 1학년 여학생인 현지라는 애가 있었다. 현지가 그 동아리에 들어간 첫날부터 동아리 남자 선배들이 연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을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거절하다가 얼마 뒤에 당시 나와 같은 날 들어온 다른 학과의 1학년 동년배인 진우가 있었는데 현지와 커플이 되었다. 그 후 진우는 현지에게 흑심이 있던 몇 명의 선배들에게 시기를 받으며 동아리에서 자주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의 개인 별장으로 겨울 MT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역시 선배들은 진우를 따돌릴 계획을 세웠고 당시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렸다가 합류하기로 하였기에 그 외 멤버들은 학교에서 모여서 버스로 출발하기로 했다. 그렇게 다들 모여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회장 선배가 진우에게 동아리 방의 문 단속과 정리를 부탁하였다. 진우는 어쩔 수 없이 동아리 방의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버스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 뒤늦게 또 선배가 볼탕을 먹였다는 것을 눈치챈 진우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시외 버스를 타러 근처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에 병원에서 나오고 있던 나에게 연락을 했다. 진우가 나에게 전화하여 선배들이 자신만 빼고 출발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자 그러자고 했다. 그렇게 버스터미널에서 만나서 진우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현지도 오는지 물어보자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았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현지도 근처 사는 여자 선배인 수현 선배와 함께 중간에 만나서 같이 MT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날따라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고 차도 막혀서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별장에서 가까운 버스 정류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진 상태여서 길이 상당히 어두웠지만 곧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우는 빠른 속도로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의 도착할 때쯤 회장에게 전화가 왔다. 회장 선배가 우리에게 어디쯤 왔는지를 물어보자 거의 별장 근처에 다 왔다고 했다. 우리가 진우를 학교에 실수로 놓고 왔다 말하자 현지가 버스 정류소로 진우를 기다리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반대편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에 현지가 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지가 병원에 수술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우와 함께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지금 바로 정류소로 돌아가서 오는 버스를 아무거나 타고 오라는 것이었다. 회장 선배와 통화 중 진우에게도 전화가 왔다. 그래서 병원으로 오라는 통화라니 하고 선배와 통화를 끊고 진우에게 방금 선배에게 연락이 왔는데 현지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다고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자 진우는 무슨 소리냐면서 방금 현지 전화인데 지금 별장에 현지와 여자 선배인 수현 선배만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현지가 말하길 지금 별장에는 아무도 없고 수현 선배랑 둘만 있는데 다른 선배들이 모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별장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난로만 지펴놓았다고 얼른 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순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서로 다시 연락을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마치 짠 것처럼 선배들과 현지까지도 통화가 안 되었다. 별장으로 가면 갈수록 눈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미 정류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기에 혹시 선배들이 진우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우와 다시 상해 끝에 별장으로 가기로 하였다. 별장 근처에 도착하니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불이 꺼져 있었다. 다만 안에는 희미하게 그린 불빛이 보였다. 문 앞에 도착하여 진우는 현지를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진우는 현지를 부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20분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없었다. 그때 회장의 전화가 왔다.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일단 별장으로 왔다고 했는데 회장 선배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정류소로 가서 버스 타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진우는 현지가 병원에 있는데 왜 오지 않고 거기로 가냐고 화를 내면서 자꾸 정류소에 가서 택시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배가 진우에게 직접 말하라고 전화를 바꾸어 주려고 할 때 진우한테 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에게 지금 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자 그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냥 전화를 무조건 끊고 받지 말라고 전달했지만 진우는 선배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받았다. 진우가 현지에게 문 앞에 도착했는데 얼른 문 열어줘 라고 했는데
현지가 진우에게 아무런 말 없이 미안해 나 때문이야. 진우야 사랑해. 정말 진우 맞지? 라고 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회장에게 이 시간에는 버스도 없을 것 같으니 누구든 좋으니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서 진우에게 바꿔달라고 말했다. 혹시 옆에 수현 선배 있냐? 같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받고. 그러니 수현 선배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선배들이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별장에 도착했고 정말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 적당히 하시고 문 열어주세요. 지금 극히 훈련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고 현지가 달려나서 진우를 안았고 바로 뒤로 수현 선배도 함께 나왔다. 수현 선배에게 화를 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멀쩡한 사람을 사고로 병원에 있다고 구라를 쳐서 오라고 하는 선배라 통화까지 하는데 문 안 열어주는 선배라 너무하다고 말을 하며 안으로 들어서 보니 현지와 선배 외에는 별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잠시 뒤 현지와 선배가 뭔가에 상당히 놀란 표정을 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현지가 말하기 방금까지 미정 부회장과 용미 그리고 지섭 선배가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수현 선배가 회장 선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진우가 타고 온 버스가 오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추락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근데 그때 방금 현지가 정우랑 통화했는데 거의 다 도착했다고 그래서 자신도 머지하면서 회장 선배에게 다시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밖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때 부회장과 용미 그리고 지섭 선배가 우울한 표정을 하면서 있었고 안으로 들어와 아까 회장이 말한 내용을 얘기해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정우가 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서문을 열려고 나가려는 수현 선배와 현지를 갑자기 그 선배들이 말렸다는 것이다. 문을 열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말렸고 현지는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자 통화라도 하고 싶다면서 전화를 계속했지만 그마저도 안 되었다고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충전기가 다 되어갈 때쯤 연결이 되었고 그때 현지가 정우랑 통화 중에 갑자기 내가 선배 바꾸라고 한 후 통화한 선배가 또 장난치는 거였구나 싶어서 대신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가 있자 선배는 화가 나서 이딴 장난 그만하라고 선배에게 뭐라고 한 소리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잠시 뒤 지도 교수님과 선배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선배가 말하기에 학교에서 출발한 버스가 눈길에 미끌러져서 큰 사고가 났고 회장, 부회장, 웅미 선배, 지섭 선배가 죽고 다른 6명도 많이 다쳤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4명은 그저 별장 안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교수님의 지인분께서 별장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선배들이 있는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선배들의 유품과 짐을 수습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아리 회장 선배의 물건 정리하다가 그의 핸드폰을 켰고 우연히 통화 목록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그 통화 목록에는 회장인 죽은 시간 이후부터 나의 번호와 여자 선배의 발신 번호가 수백 개가 번갈아가면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최종 기록된 시간은 선배와 내가 실제로 그때 통화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